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이제는 이제 여름이라는 것이 걸맞을 정도로 옷이 이제 얇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이제 잠시 후 30분 있으면 국민의힘 2차 경선 생존자 2명을 발표합니다. 이미 안철수 후보 표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몰리는 양상인 것 같고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누가 2명 안에 들어갈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뭐 제가 예측을 상당히 어려운데 원래 저기 노스트라다무스셨잖아요. 네. 일단은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강 2중 1약 이런 구도인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올라오지 않을까 네. 한 명. 그리고 나서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네. 2명.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선전을 하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 유세를 상당히 절박하게 하던데. 네. 이래서 그것이 좀 먹히면 한동훈 표랑 좀 이렇게 나눠 가지면 네. 정말 요즘 뭐 엄청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네. 또 우리 홍 시장님, 네. 홍카콜라 네. 후보님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뭐 30분 뒤에. 네. 후보자들 중에 누가 제일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 같아요? 다 절박하죠. 다 절박해요? 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평생 뭐 국회의원 3번, 장관 2번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도지사 2번, 네. 장관 1번. 출마를 7번 했는데 2번 떨어지고 5번 당선됐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 여사님이 사모님이 한 번도 도장 찍자고 안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나간다고 하니까 도장 찍자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이 못 살겠다. 근데 그것을 설득해서 예. 이제 출마를 예. 했고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생애 모든 것을 여기에 바치겠다 하면서 서울행 KTX 열차를 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사표 내고 네. 이제 그런 비판도 사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SNS 보면은 막 절박하게 호소하고 또는 화도 내고 네. 뭐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돌파해 볼까 하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한테는 형님 하면서 아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뭐 매체에서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는 기분 좋을 때는 형님 하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막 형 하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뭐 난리 난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물론 한동훈 대표도 절박하겠죠. 제가 보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가 그 어느 때보다 좀 고개를 숙이시고 절박하게 호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 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대선 나와가지고 그때 27%인가 얻었나요? 아니에요. 이제 23%. 23%. 처음에 출발할 때 5%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바른미래당을 만들어가지고 바른 정당 만들어서. 바른 정당인가 네. 하여튼 뭐 당에는 의원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23%, 네. 안철수 21%, 유승민 7%, 뭐 그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 어디다 썼더라고요. 난 참 팔자가 기구하다, 팔자가 사납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때 대선 나갔고 이번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어려운 선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올리셨던데 그래서 이제 막 호소문 같은 게 유튜브 피드에 올라와요. 90도로 인사하면서 기회를 달라.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대구시장까지 던지고 오셨기 때문에 거의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분도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후보들이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단점을 저희가 말할 필요는 없고 이제 장점을 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는 좌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좌파들에게 쉽게 휩쓸리지 않는 강단 있는 후보. 또 이분도 정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또 뭐 장관도 하셨고. 홍준표 후보는 정치적 경험, 뭐 검사할 때
사실은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신 분으로 그때 막 정말 권력의 핵심들 줄줄이 다 구속시키고 뭐 이렇게 본인이 잘못하면은 진짜 깡패들한테 잡혀갈 것 같다. 쥐도새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아서 보호받기 위해서 사실 정치를 시작했다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당대표 2번이나 했고 대권 후보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도지사는 물론이고 이분의 정치적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만약에 이제 국무총리로 내치를 한다 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후보다. 네. 그리고 또 뭐 입이 워낙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뭐 야물다고 해야 되나? 누구하고 토론해서 잘 이제 지는 후보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보니까 토론회 지난번 토론회보다는 조금 더 무뎌진 것 같아요. 무뎌진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젊은 한동훈 후보한테 토론에서 그렇게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네. 이제는 토론으로서 모든 걸 돌파하겠다, 강하다 그런 이미지는 조금 없어지고 이제 노련함, 관록, 네. 안정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안정감 같은 경우는 또 김문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겹치나요? 겹칩니다 지금. 네. 한동훈 후보는 뭐 유일한 장점이 상대적으로 젊은 게 강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또 정치 경험이 없어서 민주당에서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저는 뭐 그 외의 장점은 별로 못 찾겠는데. 민주당에서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한동훈 안철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네. 선거운동에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시즌 2 네. 그렇게 해서 공격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우리 보수 후보가 되면은 네.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은 안 찍을지라도 그냥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큰 후보가 한동훈 후보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만이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다. 아니 다 그러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민주당 전략은 빤합니다. 그 뭐 윤석열 시즌 2다. 뭐 또 같은 검사 출신이다. 원래 막역한 사이였다. 이걸로 막 공격을 할 텐데 이제 본인은 항변하겠죠. 나는 계엄에도 반대를 했고 뭐 탄핵에 찬성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을 잡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걸 부각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민주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요인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참, 제 주변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부산 쪽이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투표하러 안 가겠다가 실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배신자를 뽑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 유명한 외국인 유튜버 계세요. 천조국 패랭이라고 이분이 패랭이? 천조국 파랭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그 미국의 그 돌아가는 소식들을 미국 그 정가에서 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탄핵 국면에 이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보냐 이런 걸 많이 분석하신 분이거든요. 남편이 대구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시각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 방송에서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과는 하셨어요. 내가 좀 너무 화가 나서 좀 그거 너 과하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보수 애국 시민들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 보수 시민들이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가 아직까지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배신의 잉크가 종이에서 마르지도 않았어요. 인류의 역사, 뭐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이미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나쁜 죄악이 배신이라고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네. 지옥의 문이 있어요. 지옥의 문에는 1, 2, 3, 4, 5층이 있는데 제일
지옥 중에서 제일 나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배신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종이잖아요. 네. 인종, 같은 인종인데 같은 종이 종을 배신한다. 이것은 망조가 드는 겁니다. 네. 가장 이것이 안 좋은 그런 배신이라고 단테 신곡에도 나와 있고, 여기 뭐 신곡 읽어보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뭐 30일 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데, 만약 국민의힘 최종 후보 누구와 협치를 한다면 가장 호흡이 잘 맞을까요? 글쎄요, 누구랑 하는 것, 애초에 이제 뭐 가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지난번 내각에서 총리와 장관으로 근무를 같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총리랑은 가장 호흡이 잘 맞을 것이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랑 무조건 경선한다고 했습니다. 네. 뭐 만약에 경선 협의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호흡이 잘 맞을 분은 김문수 후보일 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독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행정 전문가, 또 이제 경제통이죠.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사도 하셨고, 외교 전문가, 또 총리직을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뭐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미 2번이나 올랐던 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호남 출신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분이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뭐 이력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전주에서 초등학교 보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와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일명 KS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다. 서울대 67학번으로 대학교 4학년 중에 행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서 졸업생 중 상과대학 1등 수석, 전체 3등을 해서 당시에 이제 대법원장 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육군 병장 만기 전역, 또 이게 군복무도 다 하셨어요. 다 하셨네. 네네. 그리고 이제 졸업하신, 이게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출신으로 사병 만기 근무한 예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병으로 만기 근무를 했고요. 29살에 하버드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행정고시한 공무원들이 하버드 유학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단기로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31살에 석사학위를 받고 또 34살에 또 유학을 가서 36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가면은 조금 이렇게 축약된 짧은 코스, 뭐 석사를 받더라도 조금 이제 편의를 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식으로 석박사를 다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도 서울대 서양학과 출신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뭐 대기업들한테 그림을 비싸게 팔았니 어쩌니 하는데 그렇죠. 이분 자체가 아주 능력 있는 화가세요. 그 화가가 작품 활동을 하면은, 아니 누구라도 그 작품을 인정하면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 디자인, 응용 디자인을 다 전공한 서양 화가거든요. 조금 이제 보니까 두 분이 자제분이 없으세요. 그건 뭐 이유가 네,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자제분 없이도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고, 저도 그 국회의원 시절에 국무총리 공간에 2번 밥 먹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제 국회의원들 오면은 식사 준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꽃 같은 거, 이렇게 장식 같은 것도 직접 다 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 같은 거를 이제 뭐 예의상 하세요. 공간에 가면은 뭐 한 2만 원짜리 양산, 그 다음에 뭐 남자 같으면 넥타이 핀, 요런 거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에 꽃장식 같은 거를 직접 다 붙이신다더라고요. 제가 그 꽃장식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플라스틱 조화인데 그 버리기 아까워갖고, 제가 떼다가 저희 집 이거 스위치 있잖아요. 불 켜고 끄는 스위치, 그 위에다가 다
아직까지도 붙여놨거든요. 지금 3년째 제가 2년째 붙여놨는데 네. 그걸 직접 다 장식을 하시면서 외조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뭐 한덕수 총리야 뭐 그리고 워낙 또 인품이 좋으셔가지고 여야 할 것이 별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해도 위트 있게 아이 의원님 같은 분이 우리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러니까 박지원 전 장관이 그럼 나 저기 추천해라 할 정도로 또 위트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강단도 있잖아요. 네, 강단도 있죠.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야권의 질문에 대해서 뭐 받아친 것도 아니고 네. 떳떳하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그래서 전에 김문수 네. 보다 꼿꼿문수 인사하라고 하는데 인사 안 하고 딱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랬고 네.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 대권에 출마했을 때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 경상도 출신을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어요. 네. 이번에 지금 일극 체제를 완성한 이재명 후보도 경북 안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민주당에서는 좀 이제 상당히 호남 지역 민주당 당원들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한독수 대행과 연대를 한다면 호남표에 상당한 소구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뭐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전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북은 전남보다 훨씬 더 뭐 반민주당 정서가 조금 있는 분위기고 거기에서 뭐 440만 명 정도 유권자가 있는데 일정 부분 네. 한 20%만 우리가 가져오면 네. 대선 승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20% 지금까지는 5% 7% 그 정도 되는데 한 15% 정도만 유효득표수에서 15% 정도만 우리가 가져온다면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호남 후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민주당은 역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산 경남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경북이죠. 안동이니까 이렇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하여튼 어떻게 결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1등한 후보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 해서 경선을 해서 국민이 뽑아주는 선택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남, 경북, 영남 지역 후보를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그래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이제 호남 출신 한덕수 권한대행과 뭔가 연대가 이루어지면 이 호남 출신 후보를 보수정당에서 데려다가 또 대권 후보를 만들고 그렇게 보면 이 지역 구분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뭐 보수 진영은 영남 기반, 뭐 또 저쪽 민주당 기반은 호남 기반, 뭐 이런 지역 갈등 이런 거 이제 좀 없어져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민주당은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뭐 연일 한덕수 후보를 뭐 어딘가 기사를 보니까 뭐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뭐 출세에 목마른 사람처럼 아니 이분이 지금 연세가 얼마고 해볼 거 다 해보신 분이 무슨 뭐 대통령 욕심이 나서 지금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출마를 하더라도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임기 1년만 하고 개헌하고 본인 물러나시겠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잖아요. 이게 뭐 권력력 때문에 지금 출마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그래도 민주당에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뭐 권력에 뭐 눈이 먼 사람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참 이분들도 할 말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할 말이 없나가 보다도 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1년 하고 하면 1년은 사실은 너무 짧은데
뭐 하면 한 다음 총선까지 네, 3년 한 3년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뭐냐면 국민이 또 1년 동안 하면 1년 뒤에 또 대선을 또 하면 대선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네. 총선할 때 네. 앞으로 좀 개헌할 때도 한 1, 2년 걸리거든요. 네. 합의를 한다 해도. 네. 근데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면 네. 민주당은 바로 분당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아니면 2당이 되거나 그래서 3당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치가 복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측근에게 서류 준비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거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서로 보면은 이낙연 지금 새누리당 후보죠. 네.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러고 지금 뭐 이준석, 이낙연 또 주 누구죠? 대구에 유승민 이렇게 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합친 때 투표용지 인쇄가 27일이거든요. 네. 27일 전에만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그래서 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할 수 있는 것은 이낙연 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만 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뭐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분이 대선 후보가 되면 네.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자가 된 분과 연대가 되고 나서 예. 한 대행과는 연대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한 대행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표 받아서 지금 이제 뭐 좀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호남 출신 이 이낙연 상임 고문이죠. 예. 이분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본인이 호남 출신 표를 갉아 먹을 수도 있으니 뭐 또 나하고 딜하자 뭐 이런 계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우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가장 효과적인 공격수는 같은 민주당 출신이었고 지난 대선을 같이 치렀던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손쉬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네.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그런 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은 이 이낙연 총리가 뭔가 뭐 개인적인 지분 이런 걸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차라리 대선 후보 등록을 해서 완주하시면 물론 뭐 그 한덕수 대행의 표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분은 정말 원래 호남 분이시잖아요. 근데 완주하면 호남 지지율이 또 높으신 분이고 본인은 완주할 생각이 없어요. 그 이재명 대표 표를 완주해서 뺏어가는 아니, 것이 못 뺏어갑니다. 오히려 좋지 않나요? 아니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간다고요? 그러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합칠 때 그 따라오는 표가 있지 네. 그냥 나가면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지분은 상당히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거의 승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표다. 그렇게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한덕수 대행이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뭐 유승민 또 뭐 저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낙연 총리 뭐 이렇게 다 됐을 때 과연 요 광화문 아스팔트 세력, 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분들과도 빅텐트 칠 수 있을까요? 뭐 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뭐 다 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정말 등록할지 안 할지 그것을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오늘 그 1시에 자유통일당은 그 필승 결의 대회를 수원 메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나온다면 나중에 단일화 협상을 해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를 내고 안 내고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이 보수 세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낙연 총리를 껴안는다는 거는 반 이재명 세력을 껴안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치면 그거가 아닙니다. 저기 광화문을 지켜온 애국 세력들까지 다 껴안는 그런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 한덕수 총리가 최종 후보가 되든 또 국민의힘 지금 오늘 2시에 경선에서 통과할 최종 후보들이 후보가 되든 그건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